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들은 거래들이 거의 안 되고 네. 그나마 좀 거래가 되고 관심도가 좀 있고 하는 게 아무래도 부채 비율을 키우지 않고 또는 네. 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 상품 또는 주택의 가격선으로만 거래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보통 이제 그 금액선을 보니까 6억 이하 중심으로만 거래가 되더라고요. 네. 이런 요인 같은 경우도 뭐 가격이 높다라는 그 고점 인식하고 또 높으면 높을수록 또 대출이라든지 주변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큰데 그런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또 그런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? 그렇죠. 왜냐하면 일단은 매매 금액 자체가 적으면 똑같은 비율로 빌린다고 해도 사실은 절대 대출액 자체가 작아지는 거니까 부담은 좀 덜한 거긴 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사실은 6억 이하짜리가 수도권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브랜드 아파트는 되게 드물고요. 예, 좀 아까 외곽에 있거나 아니면 평수가 작거나 이런 것들 실제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은 되게 많습니다. 6억 이하가 거의 한 4만 건 거래가 됐을 때 9억 이하가 한 8천 건 그리고 15억 이하가 4천 건 또 반으로 또 줍니다. 15억 이상은 2천 건 이렇게 줄어드니까 거의 한 3% 정도가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 4개 중에 3개는 6억 원 이하다.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 근데 이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10년 차 미만이 한 80% 거래가 10년 차 미만이 20% 거래가 됐고 10년 차 이상이 80% 거래가 됐다고 해요. 그리고 33평,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3평 이상의 초과되는 평수는 4% 비중밖에 안 되고 그래요? 예, 그리고 25평 이하가 62% 정도. 예,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낡고 작은 그런 아파트만 거래가 된 거죠. 예,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좀 소외받던 상품들인데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갈 때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던 거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불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출을 받든다 하더라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거고 또 하나는 6억 이하는 좀 정책적으로도 실수요자한테 또 많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.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론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좀 틈새 상품으로 구입하신 분도 있고 실수요자는 그렇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매가가 다른 것들 많이 오를 때 못 올라다 보니까 전세가는 다 같이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전세가 비중이 꽤 높아요.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어떤 작은 틈새 상품으로서 구입하는 투자자도 유입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거래량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.